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용악산 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 새겨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의 자욱을 가슴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용악산 지구는 예로부터 경치가 좋고 물이 좋아서 장수자들이 많이 난 곳입니다. 이명당절에 자리 잡은 우리 용악산 샘물공장은 그전에는 부지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우리 용악산 샘물공장을 개건 확장하도록 하여 주시고 2016년 9월 29일에는 새로 꾸려진 우리 공장을 몸소 찾아주셨습니다. 6년 전 그날 혁명사조 교양실에 들리신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샘물 맛을 친히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 문헌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면서 이 사진 문헌만 보아도 이민들에게 질 좋은 샘물을 먹이시려고 바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잘 할 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정말 이민들에게 샘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민들에게 먹는 물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인민성에 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이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하는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군수본부장에도 들리셨댔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들은 청비서 동지께서 이 작은 본부장에도 들리시겠는가 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본부장까지 오시오. 샘물량은 얼마인가, 계절에 따라 물량은 달라지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용기 생산장에도 들리죠. 용기의 무게도 가늠해 보시고 유리병의 색깔과 샘물병들의 물로 패리기까지 깊이 마음 쓰시면서 임들이 맛을 샘물인 것만큼 제품에 단 한 개의 균도 들어가지 않도록 생산 환경과 위생 환경을 최고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이곳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지난 6년 동안 위생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샘물을 정상적으로 생산 보장했고 오늘도 샘물 수송차들은 수도의 거리들을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애국의 마음을 안고 누가 보건 말건 맡겨진 혁명 처소에서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 있는 근로자들 가운데는 대루리요 조국의 철탑을 세워가는 성전선 건설 사업소의 노력 혁신자들도 있습니다. 성전선 건설자들은 소문없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숨은 영웅들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 속에 사업소는 지난 70년간 1명의 김일성 훈장 수훈자와 9명의 노력 영웅들, 16명의 공은 전력공을 배출했고 오늘은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어 30여 명의 청년들이 조국의 철탑을 굳건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누스 세월 때마다 농아에 대한 감회가 깊어지곤 합니다. 노력의 우리 영빈 동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우리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우리들에게 전 세대들이 철탑을 세우면서 새겨온 그 작도를 합치게 되면 조국의 지도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성전선 건설자들은 조국의 대지에 철탑뿐 아니라 애국의 기둥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늘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채석도 영웅은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섰던 처소에 어제는 아버지가 섰고 오늘은 제가 섰습니다. 제가 이 처소에 섰다고 대가 절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선이 한 개 깨가 조국에 이어놓을 때 진정한 산정의 수리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 방방것의 불빛을 우리가 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에 성전선 철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궁지입니다. 철성 청년노명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전 세대들의 투쟁 기풍을 본받아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새로운 위원 창조의 시대로 빛내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송노민위원회에서는 한생을 도졸기 궤도에 바쳐가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가와의 상봉 모임을 총진시에서 의의 있게 조직해서 성안의 청년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 운수 부문의 모든 처소들의 애국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직종에서 당이 맡겨준 한 직무에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해 정말 단결점 간절해서 가정도 행복도 뒤에 미루고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나가고 있는 참된 애국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할 위치가 어디며 또 우리 청년들이 당을 받드는 길에서 어떻게 삶을 투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청년절 경치에도 불러주시고 또 자신의 문학가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리하는 청성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복 모임까지 보니까 충성의 길 보답의 길은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새깁니다.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의해서 랑낭 박물관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수도 평양의 랑낭지구에 우리 민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 건설됨으로써 거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랑낭 문화가 길이 전해지게 됐으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교양 고점이 마련됐습니다. (28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평양시당위원회 비서들인 리명철 동지, 홍철진 동지와 시안의 당 정권기관,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 근로자들, 대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랑낭지구의 특색 있게 꾸려진 랑낭박물관은 반만년의 민족사를 올바로 정립해 주시고 조선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시려 온갖 힘일과 로고를 바치신 졸세 위인들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용어에 의해서 마련된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박물관 건설과 관련한 형성안과 설계안들, 학술안들을 몸소 지도해 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박물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로 교양하기 위한 그 역사 교양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민속놀이를 통해서 문화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꾸려졌습니다. 크게 그 교양구역과 봉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물진열실에는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기원 후 4세기 전반기까지 고조선 말기의 주민들과 그 유민들이 남긴 역사 유물들이 약 2000여 점 진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그 해당 시기 무덤 축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덤 축조술의 변천 과정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게 8기 무덤을 복원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속놀이를 전문으로 하는 봉사구역에는 활쏘기, 씨름, 바둑놀이, 그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근로자들이 문화휴식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BA.5의 급속한 전파로 매일 평균 400 내지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감염도 22일까지 한 주일 동안에 발생한 어린이 감염자 수 주간 전체 감염자의 16.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적극적인 어린이 감염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32% 늘어나 약 68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악성 전염병을 앓고 난 후 지속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2,300만여 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피로감, 머리 아픔, 미각 및 후각장애, 신경장애, 잠장애 등이라고 합니다. 2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2,154만여 명, 사망자는 654만 4,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쿠바의 서부 지역에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시속 201km로 불어친 강한 바람으로 건물의 지붕들이 날려가고 전기선과 통신선들이 끊어지어 이 지역의 통신 및 전력 공급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현재 5만여 명이 안전지역으로 소개되고 여러 분야에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테말라의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 26일 함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의 중간 부분이 갑자기 함몰되면서 한 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계속되는 폭우로 땅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페루의 고고학자들이 수도 리마 주변에서 옛 무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600 내지 800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옛 무덤에서는 요란구의 유해와 함께 도자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번 발굴은 해당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민주공고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명 큰 성송이라고도 부르는 고릴라는 민주공고와 우간다 등 아프리카의 적도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비법적인 동물 매매와 서식지 파괴로 그 마리수가 현재 1,6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공고에서는 고릴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내오고 감시와 보호 활동을 적극 벌이는 한편 고릴라 비법 매매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과 오전 사이에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개면서 전반적 지역이 맑은 날씨였는데 아침 전국 평균 최저기온을 보면은 10.5도로서 평년보다 0.7도 높고 오늘 낮 최고 기온도 25.5도로서 평년보다 3.5도 높았습니다. 앞으로 4일까지 현재 기온 상태가 지속되다가 5일부터 8일 아침 사이에 찬바람이 불면서 동서해안의 주요 볼 지역들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7 내지 8도, 낮 최고기온이 15 내지 17도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이에 맞게 벼와 강냉이 수확 시기를 바로 정하고 가을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나달들을 제때에 거둬들여서 잘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와 김장남새 비비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는 2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 평안북도에서 지역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함경 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1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낮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다가 낮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다가 낮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다가 낮부터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안개가 꼈다가 낮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존반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저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